변호사님, 네. 오늘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 상담을 알차게 네. 받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 20만 원 상담료를 내고 정작 얻는 게 없으면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에게 알려주실 상담 잘 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하는 컨설턴트 입장이고 네. 의뢰인은 질문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질문이 잘 돼야 대답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적으로 잘 알고 네. 상담을 받으러 오셔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담을 받기 위해 의뢰인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상담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을 했다 하면 네.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담료가 30분에 11만 원 이렇게 받아요. 네. 30분 단위로 받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분들은 설명을 시작하고 나면 30분이 끝나요. 그래서 돈은 날리고 정작 대답은 하나도 못 얻는 거죠. 시간만 길어지고. 네. 그래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어떤 걸 물어보겠다라는 거를 간략히 메모해와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변호사한테 보내거나 회사에 보내야 돼요. 네. 그러면 변호사가 그거를 보고 미리 준비해 올 수 있으니까 질문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는 게 좋은데 네. 중요한 거는 그게 짧아야 돼요. 아. 경우에 따라서 막 20페이지씩 보고서 형식으로 주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건 파악을 하기 힘들고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업무가 돼서 별도의 또 비용이 청구가 된다거나 그럴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해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로 사전에 미리 보낸다 네. 하고 변호사님이나 로펌 직원들한테 상담 갈 건데 미리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미리 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상담 예약을 받고 안내를 드릴 때 의뢰인들에게 증거나 아니면 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지참해서 내방을 요청을 드리는데 핵심 증거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고 오셔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좋나요? 그렇죠. 이제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핵심 증거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컨대 부동산 임대차 사건이라 하면 계약서 같은 거예요. 딱 봐도 법률 문서고 중요한 문서는 한두 가지씩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는 미리 보내기보다는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만 생각해 오면 현장에서 변호사랑 의뢰인이 직접 보고 계약서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증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대방이랑 다툼이 있는 것들 한두 개를 가지고 와서 네. 그건 이제 현장에서 보내고 나머지 증거들은 사건을 의뢰한 이후에 다시 보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또 없고요. 예. 네, 핵심 증거를 잘 추려서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법률 사건에서는 상당히 많고 다양한 판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담 받을 때 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어떤가요? 이 과정을 잘 안 하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어떤 문제에 휩싸이다 보면 자기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 사건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나는 특이하게 힘든 일을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 원 오브 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본인 사건과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8, 90% 이상은 비슷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그 판례 검색을 해서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건은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왜 결론이 그렇게 됐고 우리 사건에 유추하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의 사건의 어떤 승소 가능성이나 예상 흐름을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대뜸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그 법조인 스스로도 그 사건이랑 유사 사건을 보기 전에 대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추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답변하게 돼 있는데 네. 질문을 안 하면 변호사도 대답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알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좀 알고 싶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례를 좀 자료를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님께 상담받을 때는 어떤 사항들을 여쭤보면 아주 좋을까요? 우리가 소송을 하면은 결국 증거 공방이기 때문에 네. 증거는 저희가 수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뢰인분들이 증거를 주는 걸 우리가 받아서 써야 되는데 만약 이 사건을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 거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이 소송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사람은 증인 신청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는 가져와야 되고 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 하면 예컨대 뭐 그 사람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나중에 변호사님이 연락 한번 갈 거니까 증인을 도와달라든지 이런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아니더라 서류 증거면은 이제 어떤 증거를 미리 수집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가 알려주기 마련인데 아무튼 소송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의뢰인분들이 상담할 때 미리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미리 좀 물어보실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궁금하고 또 신경 쓰이시는 게 아마 금액적인 부분이실 거고, 또 소송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도 상담할 때 여쭤보면 되나요? 이렇게 마지막에 보통 다 여쭤보는데요. 일단 소송을 하면은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1심, 2심, 3심이 있는데 각각 얼마나 걸릴지 물어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대략적인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그 모든 세부 절차를 다 알려줄 수 없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다음 당연히 이제 비용을 마지막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비용은 착수금이랑 성공보수가 있잖아요. 네. 착수금은 시작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승소를 했을 때만 지급하는 비용인데 승소 조건이 천차만별이니까 네. 어떤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건지, 네. 전부 승소인지 일부 승소인지 이런 것들 이제 의뢰인이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1년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할 때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는지, 변호사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되는지, 아니면 뭐 비서팀을 통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그 연락을 담당하는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향후에 그쪽으로 일괄해서 메일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하면 편한 거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변호사분들께 상담 받으실 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